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희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 작가는 일본 작가예요. 작가 소개 잠깐 해볼까요? 자, 이 작가는 사쿠라이 쇼이치 그리고 후지타 스스무, 네, 이 두 명의 작가입니다. 이 사쿠라이 쇼이치는 1943년 도쿄 출생, 대학 시절에 마작을 시작해서 1960년대부터 대리 마작사로 활약했다. 독특한 마작 스타일과 추구의 카리스마로 이른바 뒷세계 마작의 강자로 군림했다. 이후 은퇴할 때까지 20년간 무패 신화를 달성하여 작귀라는 별명을 얻었다. 은퇴 후에는 폐술이라는 작귀류 마작 도장을 열어 마작을 통해 인간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후배에게 지도하는 작귀회를 세웠다. 저서로는 운의 정체, 사람을 꿰뚫어보는 기술, 재지 않는 기술 등 다수가 있다. 이 후지타 스스무, 1973년 후쿠이현 출생, 아유야마 가쿠인 대학교를 졸업한 후 인재 파견 회사인 인텔리전스에 입사했다. 1998년에 주식회사 사이버 에이전트를 설립하여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 2000년 당시 사상 최연소인 26살에 도쿄증권거래소 마더스에 상장한 후 2014년에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일부 상장했다. 대단한 분이군요. 자, 오늘은 이 책을 낭독해 드릴 거고요. 목차 소개 좀 해드릴게요. 1장은 운을 불러오는 마음 습관, 2장은 운을 붙잡는 행동 습관, 3장은 나쁜 흐름을 끈다, 4장은 좋은 운을 지속하다, 5장은 운을 쌓기 위한 마지막 점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낭독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요, 아무래도 행동에 관련된 거였어요. 2장 운을 붙잡는 행동 습관, 이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2장 운을 붙잡는 행동 습관. 틀이 생기면 스스로 부숴라. 사쿠라이 쇼이치. 내가 표방하고 있는 작귀류 마작에는 무예와 달리 정해진 틀이라는 것이 없다. 뭔가 특수한 마장의 형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도장이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배워야 할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조금 맥빠져 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타패할 때 1초 만에 버틴다든가 자패를 일타로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든가 하는 몇 가지 규칙은 있다. 이 규칙들은 이기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깔끔한 마작을 두기 위해 마련한 제약이다. 마작을 깔끔하게 두는 연습을 거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틀이 있고 없고에 따라 대체 무엇이 달라질까? 예를 들어 가라테나 유도 같은 무예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도 틀이 있다. 그 안에서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점차 자기 스타일이 만들어져 자신만의 특기를 몸에 익힐 수 있다. 각각의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더 나아가 자신만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확실히 그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 승부하는 데 강점이 된다. 하지만 그 틀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약점도 생긴다. 이렇게 틀은 고정관념이 되어 몸이나 마음을 경직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변화를 꾀할 때 그것은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 틀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스포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에서도 삶에서도 누구나 자신만의 특기가 발휘되는 어떤 공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공식에 맞춰 싸우면 강하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그 공식으로 싸우지 않으면 약하다는 뜻도 된다. 주변 상황은 늘 변하는데 자기 틀에 맞는 타이밍을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나 승자가 될 수 없다. 말할 것도 없이 자칫하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도 놓치기 십상이다. 변화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귀류 마작이 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해 순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각과 움직임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이다. 사람은 틀을 만들면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안주하고 만다. 따라서 만들어둔 틀에 집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정해진 틀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가 그 사람의 성장 잠재력을 결정한다. 두려움 없이 변화를 시도한다. 후지타 스스무. 내가 마작에서 배운 것은 결코 적지 않다.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마작은 여러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다. 마작의 룰이 비즈니스 세계의 룰과 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기는 대전 상대와 동일한 말이 주어지지만 마작은 어떤 패가 올지 알 수 없다. 장기는 평등한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마작은 불평등한 상태에서 게임이 시작된다. 그런 전제하에서 정해진 룰을 바탕으로 얼마나 빨리 그리고 크게 이기는지 경쟁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시험 공부를 비롯해 대부분 평등한 상태에서 지식을 배운다. 그러나 실제 사회에 나와보면 일도 인생도 대부분 불평등한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는가? 나는 학창시절에 사쿠라이 씨가 주관하는 작기회에 잠시 다니기도 하고 마작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며 마작에 푹 빠져 지냈다. 그러나 사회에 나오고 나서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마작에서 멀어져 있었다. 하지만 다시 2년이다 마작 최강전 대표 결정전에 출장했고 우승까지 했다. 그래서 4개월 후 프로 마작 대표 선수들도 참가하는 마작 최강전 2014 파이널 진출권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를 계기로 이왕이면 마작 최강위를 목표로 하자고 결심했고 본격적으로 다시 마작을 시작했다. 그때 나는 상당히 놀랐다. 떠나있던 10여 년 사이에 마작계가 상당히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히 인터넷 마작의 영향이었다. 이기는 법의 패턴 등 지금까지는 잘 보이지 않던 수들이 통계 데이터로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승부하는 풍조도 있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타법 트렌드가 나타나면 또 그것을 뛰어넘는 타법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그 변화 역시 빠르게 일어났다. 이전과 동일한 타법은 이미 간파당해서 이기는 수가 되지 못했다. 그건 바로 장기에서 최선의 수가 개선되어 점점 진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원래 나는 디지털 마작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의 트렌드를 알고 나니 데이터나 지식을 꼼꼼히 파악한 후에 승부하지 않으면 이제는 아무리 강한 타법이라도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최신 타법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아내에게 수험생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마작을 공부하고 있다. 이처럼 마작 세계가 틀을 만들고 다시 그것을 뛰어넘는 틀을 또 만들면 변화하듯이 경영이나 비즈니스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처음부터 벤처기업에서 일했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제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조직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만들고 또 무너뜨리는 데 익숙한 편이다. 창업 초창기에는 광고 대리업을 주로 했지만 업계 1위에 오른 후에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엔지니어와 함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고자 시도한 것이 회사도 나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일본의 유명 구인 구직 업체인 리쿠르트사의 창업자 에조의 히로마사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을 바꿔라를 회사의 기본 방침으로 내걸었다. 그의 말처럼 스스로 틀을 부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입시 공부의 폐해이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은 기존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에 서툴다. 정해진 틀에서 개선하거나 아이디어를 짜는 데에는 능숙하지만 급진적인 기술 혁신 등 좀처럼 하지 못한다. 일상적인 일을 반복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이 회사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오로지 반복만 거듭하면 머리가 굳어져서 변화에 겁을 내기 마련이다. 회사의 쇠퇴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틀에 사로잡히지 말고 변화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2022년에는 운을 모두 가져가세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하면 정말 운이 나에게 술술술술 굴러 들어오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운은 도망가기도 정말 달아나기도 하고 오기도 한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2022년에는 우리 모두 행운을 다 잡자고요. 싹쓸이 하자고요.